오늘 사연은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과 다시 이어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68살 김선옥 씨. 남편을 떠나보낸 뒤 외동아들마저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집안의 공기마저 텅 빈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라 하기엔 그동안 묵혀온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서로가 말하지 못한 후회들이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도하며 매일 마음을 내려놓던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처 난 마음이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 그리고 한 어머니의 용기가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도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볼까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런 실제 사연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부. 멈춰버린 시간 속의 어머니. 김선옥 씨가 혼자 살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버틸만 했습니다. 사람이 슬픔을 견딜 때는 오히려 할 일들이 마음을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장례 정리, 집안 정리, 서류 정리.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잠시 멈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짜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조용한 집, 밖에서 문을 닫고 들어오면 들리는 허전한 울림, 특히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드는 순간이면 마음속 어딘가가 텅하고 비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어준 건 외동아들 정훈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가끔 전화해주고 명절이면 내려와서 밥도 먹고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가 선옥 씨 삶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3년 전 어느 날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날은 별일 아닌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걱정이 앞섰던 선옥 씨는 아들이 직장을 옮긴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안정적인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말을 뚝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나를 불안하게 만드냐고.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처음에는 그냥 화난 말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끊었고 며칠 뒤 카톡 하나 남겼습니다. "엄마, 조금만 거리를 두자. 계속 이러면 나 너무 힘들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선옥 씨는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고 계절이 한 번, 두 번 바뀌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옥 씨는 자신을 자꾸 책망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저 아이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남편한테도 못해준 걸. 아들한테라도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후회와 걱정이 섞인 마음은 더 깊은 구멍만 만들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팝상 위엔 여전히 혼자 앉아 있었고 밤이 되면 오래된 사진이 자꾸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 날 동네 마트에 갔다가 평소 말없이 인사만 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선옥 씨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아파 보여요. 절에 한번 가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좀 나아져요, 정말로."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내가 너무 혼자였구나.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며칠 뒤 선옥 씨는 집 근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평생 종교 없이 살아왔지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절 마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낙엽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딘가서 나무탁 타는 향 냄새가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대웅전에 들어가 절을 하고 나자 스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기도는 누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제야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그 말이 선옥 씨 마음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루에 10분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뿐이었지만 처음으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정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2부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진 마음. 김선옥 씨가 처음 절에 갔던 날,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란 마음, 잠시라도 머릿속의 복잡함이 멈추길 바란 마음,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절 안의 공기는 집에서 느끼던 공기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부드러운 온기 같은 게 가만히 어깨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기도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손짓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자 처음 몇 분은 온갖 생각들이 들끓었습니다. 정훈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아프진 않을까? 내가 너무 많이 기대서 떠나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10분, 20분.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에서 하나씩 내려놓는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 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아들이 집을 나서던 그날이 마치 영상처럼 떠올랐습니다. 부엌 조명 아래 밥그릇을 치우던 아들의 손, 분주하고 지친 표정. 그런데 그때 선옥 씨는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살 거야? 너 나이도 있는데 이제 안정돼야지. 이런 말들만 쏟아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문을 나서며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못 봐주지? 그 말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 줄이 가슴 안쪽에 돌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던 손이 알게 모르게 떨렸습니다. 숨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선옥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음에 담아둔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떠났어요. 스님은 선입견 없이 물었습니다. 떠난 이유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 한마디가 선옥 씨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이유를 선옥 씨는 걱정해서 말한 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부모의 걱정도 때로는 아이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사랑도 때로는 상대에게 무게가 됩니다. 그 말에 선옥 씨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제야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집에 돌아와 선옥 씨는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너무 붙잡았구나. 그 말을 속으로 내뱉는 순간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안에 오래 눌려있던 공기까지 같이 울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는 선옥 씨의 매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정훈아, 미안하다. 정훈아, 어디 있더라도 행복하길 바란다. 그 말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며 마음이 조금씩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사랑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 이유가 뭐지? 그 질문이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물음이 이후 선옥 씨 인생을 바꾸는 큰 흐름이 됩니다. 3부.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마음을 흔들다.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촛불을 켜고 앉았는데 마음에 오래 잠겨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쏟아냈던 말들,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참고 살던 표정, 그리고 떠나는 순간의 그 눈빛, 이 모든 장면이 선옥 씨 마음속에서 다시 흘러갔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선옥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참 많이 답답했겠구나. 엄마 때문에 숨이 막혔겠구나. 엄마는 너를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그 걱정이 너한테는 족쇄였겠구나. 이 깨달음이 선옥 씨를 울렸습니다.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늦게나마 마음을 이해하게 된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내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야 했구나. 이 말을 꺼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며칠 뒤 기도를 마치고 대웅전 밖 벤치에 앉았는데 스님이 옆으로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선옥 씨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선옥 씨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선옥 씨는 아들의 번호를 오랜만에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가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기도하던 중 떠올렸던 생각이 자꾸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 이유가 뭐지? 결국 다음날 선옥 씨는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말들이 머릿속에 수십 가지 떠올랐지만 막상 글자를 쓰려니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쓰면 아들이 부담 안 느끼고 그냥 엄마 마음만 전해질까? 30분 넘게 고민하다 문장은 하나였고 그 문장은 아주 짧았습니다. 잘 지내니? 정말 오래 걸려서 만든 세 글자였습니다. 다른 말은 다 지웠습니다. 사과도 후회도 설명도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지도 기다리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만 핸드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문자음이 들리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 혹시 내가 또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선옥 씨는 촛불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선옥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너를 바꾸려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어디서든 잘 지내길, 그 마음뿐이란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답이 없어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새벽에 가까운 시간, 집 안이 고요할 때 갑자기 핸드폰이 딩하고 울렸습니다. 선옥 씨는 손을 떨며 화면을 켰습니다. 그곳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미안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춰 서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문장이 바로 아래에 달려 있었습니다. 혹시 내일 통화할 수 있을까? 3년 동안 닿지 않았던 아들의 마음이 그 순간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부. 다시 마주한 목소리, 멈췄던 시간이 흐르다. 새벽 2시 47분. 그 시간은 평소 선옥 씨가 자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어떤 잠도 그녀를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메시지를 읽고 난 뒤 숨을 고르지 못한 채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물을 마셨다가 다시 컵을 내려놓았다. 손은 계속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문장 두 줄. 엄마, 나 미안했어. 내일 통화할 수 있을까? 그 문장이 선옥 씨의 3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밤이 너무 길었습니다. 전화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혹시 또 상처 줄까봐.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선옥 씨는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라기보단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아들 목소리만 들으면 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겨우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선옥 씨는 며칠 만에 밥을 지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처럼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정훈.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름 속 자는 두려움보다 반가움을 먼저 데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통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아들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가 선옥 씨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 말이 오랜 세월 못 지켜준 약속을 다시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서로 말보다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소리만으로도 3년의 벽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말이 다 잔소리처럼 들렸어. 그 말에 선옥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밀어붙였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할 거 없어. 나도 말이 너무 심했어. 엄마가 나 괜찮냐고 물어본 건 다 나 걱정돼서 그런 거였는데 그땐 그걸 몰랐어.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후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어떤 다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대화가 길게 이어질수록 아들의 말투는 3년 전 떠나기 전 말투와 똑같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밥은 잘 먹어? 혈압약은 꼭 챙겨 먹고? 전에는 내가 괜히 짜증냈던 거 엄마 때문 아니야. 그 목소리는 선옥 씨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어루만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마지막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 그 말은 단순히 방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시 엄마의 아들이 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 앞에서 선옥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 아들아. 언제든 와라. 엄마가 집에 있을게. 전화가 끊긴 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 같은 외로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돌아올 집이 되었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 자리에 앉은 선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아들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낮은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정훈아, 고맙다. 다시 와줘서 고맙다. 그날 이후 선옥 씨의 기도는 더 이상 돌아와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 이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는 것을.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도 조용히 움직인다는 것을. 오후 다시 이어진 하루의 온기, 마음이 흐르는 자리. 주말이 되기 전까지 선옥 씨는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괜히 새 이불을 꺼내고 식탁보를 한 번 더 털고 오래 안 쓰던 반찬통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레지? 스스로 웃으며 혼잣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3년 동안 닿지 못했던 마음이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창문을 닫다 잠깐 쉬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마당 쪽에서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가 되어 순간 눈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잠시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려 했습니다. 선옥 씨는 그 손보다 먼저 다가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훈아,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체온이 어디에도 없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전화하려고 번호 눌렀다가 다시 지운 적이 많았어. 그 말에 선옥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엄마한테 미안해서. 내가 너무 어렸고 내 마음도 잘 모르겠고 그냥 도망친 거야. 그 말이 긴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밀어 열었습니다. 도망쳐도 괜찮다, 아들아. 사람이 힘들면 누구라도 도망칠 수 있어. 엄마도 아빠도 다 그랬던 때가 있었어.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야 조금은 편안해진 사람이 잔잔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예전처럼 살고 싶다. 엄마 걱정도 하고 엄마 잔소리도 듣고 가끔 와서 밥도 먹고. 그 말에 선옥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엄마도 너한테 예전처럼 무겁게 굴지 않을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마당에서 잠시 바람을 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집 문이 다시 활짝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정우는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먼저 문자 보내줘서. 그러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연락 못했을 거야. 그 말에 선옥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먼저 보낸 게 아니야. 우리 둘 마음이 같은 날 같이 열린 거지.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힐 때 선옥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 안의 공기도, 벽에 걸린 사진도, 작은 식탁도 더 이상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도 자리에 앉아 촛불을 켜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선옥 씨 마음속에는 오직 이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서운함이 아니라 용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정훈아, 내일도 잘 지내자. 우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하루가 되자. 촛불은 잔잔하게 흔들렸고 집 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이라기보다 마음이 변하고 그 마음이 서로에게 닿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마음에 오래 묵은 걱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사연이 작은 용기 하나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런 실제 사연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